자, 그럼 이제 2020 대한민국 여성금융국제 컨퍼런스 패널 토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행사 함께 주최하고 계시는 김상경 사단법인 여성금융인 네트워크 부회장님께서 오늘 패널 토의의 주제 의의와 패널 토의 해주실 여러분들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경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시지 못한 여금넷 회원들, 그리고 해마다 변함없이 우리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같이 못해서 참으로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잡게 된 우리 동기는 작년 9월에 제가 런던에서 열린 약 50여 개국이 참석했던 세계 연수원장 회의에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패널 토론에 젠더 이퀄리티를 해가지고 패널 토론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행사에서 나온 주제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틀 동안 열렸었는데, 하나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온갖 재난이 지구촌을 다 휩쓸고 있는데 각국 정부는 이 관심이 없다, 성장률에만 매달리고, 그래서 큰 진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금융업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별 다양성 개선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이끌 것이다. 특히 금융업에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이고 고위층 다양성의 구성은 그 효과면에서 훨씬 더하다. 이런 두 가지 큰 이슈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 세계 부의 40%가 여성이 보유하고 있고, 또 전 세계 기업가의 4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에 더 많은 여성 인재를 이끌어내느냐가 아주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1부, 2부로 나눠졌지만 오늘 행사의 정점은 패널 토론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패널 토론으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최은열 의원님을 비롯해 이 금융 수장들에게 저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토론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이 이유로. 그래서 우리 패널 토론자들을 모두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럼 패널 토론에 나오실 분을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네, 패널 토의에 함께해 주실 분들께서 함께 무대로 올라와 주고 계시는데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이고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님, 그리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님, 박종복 SJ은행 은행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패널 토론의 좌장은 최은열 의원이십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고, 시간 관계상 대표 이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은 20대 국회의원이셨고 서강대 부총장을 지내셨습니다. 최 의원님이 큰 일을 저지르셨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지난 자산 2조 이상의 상장기업 2년 이내에 최소 1인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셨죠. 이 법은 사실은 굉장한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북구, 서구처럼 여성 이사 할당제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다양성 포용성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최은열 의원님을 박수로
오늘 나와주신 분들 중에 그 패널 토론을 알파벳 순서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파벳 순서로는 박종복 행장님이 제일 먼저십니다. 네, SC 은행의 그 박종복 행장님이신데요. 박 행장님은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금융지주 회장을 거쳐서 현재 SC 제1은행장이십니다. 행장님은 작년 초에 여성 금융인 네트워크에 기업 회원을 가입하셔가지고 매 분기마다 조찬에 빠지시지 않고 참여하십니다. 여금넷 회원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있고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우리 금융지주의 손태승 회장님이십니다. 손태승 회장님은 우리 은행장을 거쳐서 우리 금융지주의 회장님이십니다. 현재 여금넷이 간사은행인 줄 아시죠? 여금넷 활동에서 간사은행으로 우리은행이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회원들이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융지주의 손 회장님의 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다음에 존경하는 KB 금융지주의 윤종규 회장님이십니다. 윤 회장님도 KB 국민은행장을 거치셨고 현재 금융지주의 회장님이십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작년에는 6개국 주한대사를 모셨었죠. 그래서 각국의 여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올해는 우리 여금넷 소속의 이 금융수장들을 한번 모셔보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초대를 드려야 그래도 빨리 승낙을 하실까 생각한 게 윤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윤 회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금융수장들을 다 컨택을 했더니 순순히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여금넷이 2003년에 발족을 해서 17년간 여성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유리천장을 깨고 100만 번 이상의 금을 긋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올라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금융그룹들은 굉장히 앞서 나가셔서 이분들이 다 매개체로 해가지고 저는 노력도 안 했는데 다 이분들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회장님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조용병 회장님이십니다. 신한은행장을 거치셔가지고 현재 금융지주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신한그룹에 조금 놀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조경선 부행장이 HR 그룹의 부행장이시죠. 국내 금융권에서 아마 HR의 여성 부행장을 앉힌 것은 아마 거의 처음이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HR은 여성 인재를 이끄는 그리고 여성 인재를 계속적으로 북돋아 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앞으로 HR이 외국계 은행은 거의 HR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권도 HR 쪽에 여성들이 앉게 되면 상당히 변화를 이룩할 것이라 봅니다. 우리 모두 금융권이 정말 그 상업적인 기업이다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성과 포용성이 금융권 비즈니스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 다양성, 포용성을 이끌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오늘 패널 하시는 분들의 많은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안 서서 이렇게 소개를 받으셨고요. 또 김상규 회장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중한 마음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상규 회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경청하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패널 토의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고 함께 패널 토의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Diversity and Inclusiveness Creative Sustainable Business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 진행을 하겠는데요. 금융업계 리더 여러분들과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3시 반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좌장을 맡아주신 최운열 전 국회의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운열입니다. 김상경 회장님께서 저한테 이 컨퍼런스의 체어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저는 쉽게 제가 동의를 했는데요.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한참 열심히 연구할 때는 보통 컨퍼런스에 가면 논문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다 이제 연구 역량이 조금 떨어지면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 역량이 더 떨어지면 이제 체어를 시킵니다, 사회자. 그래서 저는 그런 심정으로 수락을 했는데 한 달 내내 하루에 한두 번씩 카톡을 보내시면서 저한테 얼마나 아주 하드 타임을 주시는지 이랬으면 제가 맞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만 20년 전에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처음으로 성안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사회가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한국이 경제 위기를 맞이했다는 그런 반성하에서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모범 기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보면 연초에 신문에 많은 기사가 사회이사 무용론, 거수기 뭐 이런 그 표현의 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제도의 변화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원래 취지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외형적인 제도 변화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많은 분들의 제안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특성성이 자산규모 2조 이상인 기업에는 3분의 2 이상을 점하지 못한다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소한 1명 이상의 그 이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뭐 그런 걸 계기로 우리 사회도 이제 저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정말 또 그때 가서 여성 이사들 참여시켰더니 뭐 달라진 게 뭐 있느냐 이런 평이 나올까 봐서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제도의 변화에 앞서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솔선수범해서 기업 경영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실제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우리 토론자로 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패널 토의 시간에는 먼저 이러한 기업 금융회사들의 포용성과 다양성의 도입의 취지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
금융권별로 회사별로 뭐 한 7, 8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도 사실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것도 우리 김상경 회장님이 고민이 엄청 많아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일 편한 게 가나다 순서다. 그래서 오늘 가나다 순서대로 그냥 진행을 할 테니까 우리 회장님들 뭐 규모가 내가 제일 큰데 왜 나를 나중에 넣느냐 이렇게 불평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서로 보니까 박종복 SC제일은행 행장님께서 먼저 SC은행이 보다 일찍 이런 포용성과 다양성을 경영에 접목하신 그런 배경 또 현재 운영의 실태 그런 말씀을 좀 한 7, 8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행장님.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지 뭐 아니면 잘 헷갈리네요. 우선 오늘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투데이 미디어 그룹과 또 여성 금융 네트워크 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SJ은행은 전통 토종 시중은행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그룹에 흡수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항상 하이브리드 문화라고 하는데 우리 국내 전통적인 은행의 문화와 이런 글로벌 은행의 문화가 좀 믹스되어 있는 그러한 은행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금융그룹의 회장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제조업이나 K-팝이나 한류가 이젠 한국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듯이 우리 금융산업도 이제 그러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좀 훌륭하신 현재 뭐 선후배님들 저도 이제 금융계 40년 이상 합니다만 역대 어느 금융계 경영진 다들 훌륭하셨지만 지금 참 좋은 진영을 갖고 훌륭하신 분들과 이렇게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은행이기 이전에 저도 이 금융산업의 같은 동업자와 또 동지로서 우리 이 금융 4대 지주가 지금 양적으로 거의 글로벌 수준에 다 갔고요. 특히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글로벌의 위상에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시절이 전 곧 오리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면서 잠깐 짧게 저희 그룹의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윤 회장님이 흔쾌히 여기 오신다고 해서 저희 줄줄이 다 엮여 나왔는데 밥 한 번 나중에 사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그룹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4가지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짧게 한 6, 7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룹의 D&I 전략은 5가지입니다. 젠더, 성별, 또 내셔널리티, 어떤 국적이나 이 민족성, 그 다음에 이제 디서빌리티, 장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세대나 나이, 마지막으로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어떤 성적 지향성이나 성향이나 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이 5가지에 대한 어떤 편견 없이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그래서 모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기업 전략입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16년도에 영국 재무성이 주관한 여성 금융인 차터 헌장에 이제 서명을 하고 저희가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저희가 모든 직원이 주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성평등 뭐 15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이제 젠더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자, 상위직급에서의 어떤 균형 있는 성비를 구성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다양한 이런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데 맞춰서 여성 임원을 양성하고 또 조직을 그런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그룹의 이런 그 D&I 다양성과 포용성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실행 방안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금융인 헌장 동참했던 활동에 따르면은 이제 글로벌도 그렇고 이제 각 컨트리도 그렇고 최고 임원 중에 한 분이 이 D&I를 주관하는 임원으로 선정이 되십니다. 상시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그 D&I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 그 현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조직 운영 평가의 그 요소로 다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인사고과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성 관리자하고 임원 비율을 보면 아마 이제 국내 기업 중에는 제일 높은 수준의 하나의 기업일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사회이사님들은 이제 절반이 여성이시고요. 임원의 이제 21%, 관리자급의 여성 관리자가 26%, 여성 지점장이 전체 지점장의 지금 27%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치는 아마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냥 그 예측컨대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우리 그룹으로 확대해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북아시아 지역 본부만 봐도 다들 이 비율이 40% 내지 50%에 가 있고요. 거의 그러니까 그 남녀 구성비와 비슷하게 돼 있고요. 한국하고 일본만 좀 낮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슷한데 다른 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SC 그룹 안에서 보면 그래도 한국은 일본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른 그 다음 사례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D&I 카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양성과 포용성 위원회라고 그래서 그룹 차원의 조직이 있고 또 각 컨트리 조직이 있어서 운영이 아주 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D&I를 존중하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자는 목적이 있고요. 또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 건지 그래서 이제 여성 인재 육성 개발을 통해서 좀 자신감도 심어주고 또 일과 가정의 어떤 양립, 워라밸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이 가능케 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은행 조직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사회에 더 전파가 돼야 되겠다는 활동들을 좀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 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텔러 직급부터 모든 임원까지 이제 운영되는 거가 직급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 인재 풀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성 인재 풀을 여성 인재 아카데미의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요. 요거는 여성가족부하고 양성평등원의 어떤 도움과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위급 리더들, 이제 관리자급이죠. 이 사람들의 어떤 이게 좀 남성들에 비해서 많이 좀 그건 양성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적인 의사결정 또는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능력들, 의사결정 능력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 우먼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좀 강조되는 것이 이제 피플 리더들이 그 무의식적 편견을 없애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해주는 이런 포용적 리더십에 대한 과정이 우리가 인클루시브 리더십이라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활발히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세션 플랜을 항시 갖고 있는데요. 이런 승계 계획을 만들 때 반드시 이 여성을 포함시켜야 되고 이런 구성비 결국 이 풀에 들어가야 그 다음 단계의 그 어떤 포지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석세션 플랜의 여성 후보의 그 숫자를 또 포션을 늘려가는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이 좀 지역사회에도 전파를 돼야 되겠다. 전파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젊은 학생들, 여학생들, 특히 이제 특성화고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심을 좀 키워주고 또 취업 역량을 좀 강화해주는 이런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좀 숭의여고 같은 이런 학교들 좀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여학생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본점의 견학 도와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여성 벤처협회에 소속된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을 좀 스케일업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제 한 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젊은 여성 핀테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35세 미만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핀테크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우먼인 핀테크 아카데미를 금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희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의 전략과 네 가지의 그런 실행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기대했던 대로 어느 은행 못지않게 선도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법안 발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딱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굉장히 유능하기 때문에 사법고시도 50% 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 시험 봐서 하면은 50%가 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다 될 텐데 왜 법제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이제 임원과 이사를 이제 혼동하는 데서 오는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장급에는 여성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강제로 임원을 시키느냐. 근데 우리 법안은 임원이 아니고 이제 이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풀려지는데요. 우리 지금 SC은행 보니까 특이한 게 이제 사회이사 중에서도 거의 과반수를 여성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데,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SC은행은 그런 문제는 없으셨나요? 사회이사 모실 때 여성이 없어가지고 찾는데 어려움을 얘가 먹었다든지 하는 일. 글쎄요, 훌륭한 여성분 너무 많잖아요. 예. 저 크게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오케이.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주로는 마지막으로 출범을 하셨지만 제일 최초로 하셨지. 사실 우지주가 우리나라 금융지주의 효시였는데 도중에 또 지주를 제도를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지주로 재출범하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님께 한 7, 8분 그 회사의 다양성이나 포용성에 대한 배경이나 현 상황 같은 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입니다. 올해 이제 6년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 우리 여성 금융인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먼저 진심으로 좀 축하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최은일 의원님이 주력으로 통과하신 그 여성 임원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다른 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여성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양성하고 우대를 하는지 그런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계획을 좀 말씀드리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금융그룹은 1959년도에 은행 최초로 숙녀 금고란 걸 만들어서 여성 우리 경제인들을 우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역사도 있습니다. 또 작년에
여성 경제인 연합회하고 같이 자산관계 업무 협약식을 맺어서 여성 경제인, 여성 금융인들을 좀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임무 할당제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 제도는 이제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축소되긴 됐지만 아무래도 어찌됐든 남성 위주의 그런 제도를 좀 탈피해서 여성 인재를 골고루 좀 고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그 글로벌 투자자들 만나보면 그 이사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할 때 물론 다양성도 있지만 또 성별의 다양성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다양한 인재로 좀 등용해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취지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많이 여성 인재들을 더 많이 더 육성하고 또 고위층에도 더 여성 인재를 많이 좀 등용하는 그런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여성 양성평등정책 우수사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하게 여성 직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임산부 직원들은 예비맘 케어 제도로 해서 직원과 고객들이 좀 여성 그 임산부들 좀 케어 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또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연수제도를 활용해서 복귀했을 때 바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해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또 가족돌봄 휴가 사용 장려, 또 임산부에 대해서는 공가 사용도 적절로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작년에 육아휴직 후에 복귀 비율을 보니까 99%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여성 직원들이 거의 100% 가까이 다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해서 관리자급 여성 비율을 좀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금융그룹 주요 계열사를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여성 인재 채용 비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관리자급에 부장급 여성 인력 비율이 13%, 또 부부장급 여성 비율이 36%로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게 우리 여성 인력들의 근속 연수가 은행권 최초로 15.1년까지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성 우대를 하고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때문에 장기 근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이제 노력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모범사로 인정받아서 2018년도에 양성협업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또 작년에는 양성 일자리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또 대통령 훈장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고용평등 공헌포상으로 산업훈장을 또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는 특히 이제 은행을 보면 우리 주요 여성 인력들이 그 자산관리 부분, WM 부분에 많이 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 쪽이라든지 뭐 HR 쪽이 다양한 부분에 좀 근무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그쪽으로 인원을 좀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상경 회장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외환 딜러입니다. 우리 계정님처럼 우리 여성 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좀 배려하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 여성 인재에 대해서 좀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더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장급, 부부장급은 계속 이제 비율이 늘어난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임원 중에서는 여성 비율이 몇 프로나 되시나요?
임원 비율은 좀 작습니다. 네, 좀 늘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KB금융 윤종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경 회장님께서 제가 미끼 상품이었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미끼는 여러 번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회계법인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 회계법인이나 프로페셔널 법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이 일반 직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또 빠른 비중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회계법인에도 제가 생활을 할 때 이제 여성 회계사들이 급격히 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가 우리 후배 회계사 중에 파트너를 만드는 거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밑에 공교롭게도 연 2, 3년 수석 합격을 한 여자 회계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은행으로 옮길 때까지 그 꿈을 실천을 못하고 나왔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1년인가 2002년에 우리 국내에서는 KPMG에서 가장 먼저 여자 회계사 중에 파트너가 나왔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 사회가 아직은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소위 매니저, 디렉터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파트너 그룹에 끼는 거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유리천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뭐 우리가 2조 시대에 그 남존 여비 사상부터 시작해서 부계사회에 철저한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깨진 게 1900년대에 신여성들이 등장하면서부터 1900년을 생각한다면 지금 한 120년 지났거든요. 근데 또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조 시대에 부계사회라는 게 언제부터 했냐 하면 저도 뭐 그게 전공은 아닙니다만 흥미가 있어서 보니까 이조 초기만 해도 모계사회였어요. 고려까지는 모계사회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언제부터 철저하게 부계사회로 바뀌어갔냐면 임진왜란 전후부터 바뀌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392년에 이조를 창업해가지고 그때부터 유교를 국가의 제도 이념으로 해서 부계사회 체제를 만들었지만 그게 정착하는 데는 사실상 150년 걸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비교적 그래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1900년부터 신여성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120년 지났으니까 150년 되면 큰 흐름이 바뀐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 세상이 모계사회로 가고 있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저만 해도 우리 집보다 우리 사돈집에 우리 아들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큰 흐름에서 사회적으로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각각의 또 경영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잘하면 그런 부분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KB금융그룹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는 위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위 늘 우리들 하는 위가 되겠고 스타는 저희들 KB금융그룹의 심볼이 스타잖아요. 그래서 스타라고 하는데 그 위를 정할 때 저는 실무진들이 아이디어를 내왔는데 좋아서 그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젠더 부분에 관해서 양성평등 또 여성에 관해서 여러 부분 할 때 위민 임파워먼트 프린시플스에서 웹스라는 그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웹스의 우위인데 저희의 우위는 웹스에서는 위민입니다. 그렇죠? 여성의 복수가 이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식하게도 콩그리시로 우먼스입니다. 그렇죠? 우먼에 s를 붙인 복수형을 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를 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야말로 깡콩그리시다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우리 실무진한테 물었더니 우리 실무진들 설명이 여성 한 분 한 분이 도전적이고 개척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게 그냥 동일성의 위민보다는 훨씬 강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We Start의 그 We는 Women's Empowerment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국민은행 또 KB금융그룹 대무시가다 하지 마시고 그런 뜻도 있다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타 하는 게 이제 저희 뜻이 들어 있는데 우리 여성 인력을 키우는데 우선 스타의 S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은행에 와서 그 회장하고 은행장을 겸임하면서 보니까 은행의 전체 인원은 정확하게 반반이에요. 그런데 위로 갈수록 당연히 여성이 적어요. 이 문제는 여성 부행장이 있긴 한데 우리 신한은행은 아주 인사 담당 부행장님을 과감하게 쓰셨는데 저희는 그 전까지 그 PB 담당 부행장님이세요. 거의 그쪽으로만 인력을 썼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면 몇 가지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한 게 밑에 여성 인력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점포는 영업점에는 여성이 많습니다. 본부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한 룰이 지금은 20, 30, 40입니다만 제가 취임해서 첫 3년은 10, 20,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30, 40을 말씀드리면 본부에 부장급 이상은 최소 20%가 여성이 돼야 되겠다. 팀장은 30%가 돼야 되겠다. 팀원은 40%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원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야만이 팀장 중에 호복감이 생기는 거고 또 그 팀장들이 길러져 있어야만이 부장에서 우리가 여성 요직에 기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임원에서도 다양한 그걸 기용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걸 했습니다. 지금 현상은 저희가 현재 은행에는 3년 내에 20, 30, 40을 적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계열사는 5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어떠냐 진행 상황은 어디가 문제일 것 같아요? 부장급은 거의 2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팀장도 한 3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입니다. 팀원도 어디가 문제냐? 팀장이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팀원 시절부터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팀원은 새로운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훈련을 안 시킨 공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으로는 아마 3년 후에 팀장 그룹은 30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이게 그래도 근접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선 제가 얘기를 바꿨습니다만 우리 가버넌스에서 그걸 좀 해야겠다. 우리 제 의원님께서 여성 이사 한 분인데 저희는 두 분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우리 권선주 행장님께서 회의 수락을 해주셔서 저희 이사님으로 모시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명희 이사님 전에 외환은행 감사를 하셨던 분이 이사를 하셨고 또 과거에 우리 유니스킴 이사님께서 저희를 거쳐가셨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는 두 분인데 7분 중에 사회이사 두 분이기 때문에 한 28%입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게 30에서 40이에요.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스타에서 T는 탤런트입니다. 인재를 키워야겠다. 그런데 인재를 키우려고 보니까 아까 우리 손 행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거에 여성들이 PB 중심으로 웰스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좀 육성돼 있다. 그래서 저희도 RM 쪽을 또 심사 쪽을 기업금융 쪽을 또 CIB 쪽을 그리고 리스크 쪽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캐피탈 마켓 쪽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쪽을 승진을 시키고 우대를 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그렇게 승진과 또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되는 게 길러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기르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룹 전체로는 아까 얘기한 우이 스타트에 우이를 해서 올해부터 그걸 시작을 했고 우리 손보 같은 경우는 한 4, 5년 됐습니다만 드림 캠퍼스라고 해서 여성 교육 프로그램을 그리고 은행이나 각 계열사들은 여성 리더십에 관한 교육 코스를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또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다. 의도적으로 또 벽을 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까 신한은행 과감하게 여성 부행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내고 손보 같은 경우 여성 부장을 우리가 인사부장으로 기용을 하고 또 검사부장이나 또는 감찰반장이나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했던 것들을 여성을 기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AS 얼라이먼트는 간략하게
휴직 또는 우리 육아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 육아 부분에서 편의성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육아를 충분히 드리는 건 다 동일합니다만 저희는 육아하는 동안에도 복귀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또 본인들이 원할 때 경우 자녀들하고 나와서 주말에 연수를 받을 수 있고 본인 스스로 훈련을 하도록 하고 복귀하기 전에 또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힐링 코스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를 같이 상담해드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에 관한 부분은 릴레이션십에 관한 겁니다. 아직은 여성이 수적으로 반이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 그룹은 아직은 조금 적은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우리 그룹의 여성 부장들하고 의도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끼리 그룹핑을 해서 서로 교류하게 만들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의 코스를 확대해서 지금 교육 코스를 만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체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페이스투페이스 교육을 해야 효과인데 마지막으로 멘토 멘티 제도로 해서 우리 임원들이 5 내지 6분의 팀장을 맡아서 멘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만 또 저희 KB금융그룹 나름 열심히 우리 여성 인력을 키우고 또 궁극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금 노동력이 점점 생산 인구가 줄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성 인력의 활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거의 51대 49, 51까지는 이제 확실히는 안 같습니다만 여성 수가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모든 조직에서 이제 그런 비율대로 가리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위로 갈수록 어떤 제도나 CEO의 의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따라가지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그대로 둬도 50% 가까이 이사나 임원이 될 텐데 왜 이걸 법제하느냐는 그 반대하는 분들한테 논리가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 육아에 책임도 져야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하에서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도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시는 CEO분들의 강력한 의지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KB 윤 회장님은 앞으로 KB 전체 그룹의 여성 임원을 몇 프로까지 두실 계획이신가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아마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반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들이 얘기하는 30-40%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 20% 육성해놓고 그 다음이지 금방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님 이제 모계 중심 사회로 간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농담 한마디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을 27년간 모시고 살아서 우리 애들이 항상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외할머니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큰 놈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서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딱 하나 틀렸어요. 할머니란 아버지의 엄마, 엄마의 엄마, 뭔데 이놈이 이제 엄마의 엄마라고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최근에 우리 손주 녀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꼭 저 부를 때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불러요. 그래서 태준아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도 친할아버지라고 입에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근처에 사는 외할아버지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더니 거기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건이 굉장히 신장됐다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다음은 우리 신한금융지주회 조영병 회장님으로부터 신한금융그룹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길게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좀 상당히 좀 난감한. 원래 그 좀
상황이 좀 애매할 때는 투입되는 게 용병이 투입됩니다. 원래 전쟁에서. 제 이름이 조용병입니다. 좀 썰렁하네요. 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뭐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인재 육성이라는 건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회장님들 또 은행장님들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하나가 저한테도 오늘 많은 걸 느끼게 하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인사에서 보면 총론적인 부분은 많이 겹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얘기를 하겠고,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아까 윤 회장님도 최 교수님께서도 질문하셨을 때 여성을 얼마로 갈 거냐 이랬을 때 상당히 좀 딱딱 부러지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아직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여성인재 풀을 충분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하고 그런 걸 위해서 그 근무 환경 이런 환경을 상당히 구축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그룹이 가지고 있는 DNA부터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어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모태가 신한은행입니다. 1982년에 은행이 생기면서 금융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여성 인재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남성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여성들이 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좀 조직에 주연이 좀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겔포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겔포스는 그리스어로 겔은 여성을 뜻하는 거고 포스는 힘입니다. 그래 여성의 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먼 파워를 좀 남성 조직에서 좀 발휘해달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고객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영업점 지원, 또 신입행원 교육까지 좀 전천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주역들은 은퇴를 많이 했습니다. 참 아픈 부분은 우리 금융 역사에서 보면 IMF와 2007년, 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명퇴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 초창기 인력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저도 은행에 입행을 할 때 겔퍼스로부터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지금 회장님까지 왔습니다. 저기 우리 조경선 부행장이 겔퍼스 일기 출신입니다. 저희가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룹에 뭐 여성 리더 그룹이 많습니다. 뭐 CS 리더라든지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 신한금융그룹의 문화를 만드는 데 상당히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주제가 다양성이지만 다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뭐 저희들이 좀 여성 사회 이사가 몇 분이나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참 부끄럽지만은 그룹 전체적으로는 뭐 한 3분 정도 모시겠습니다. 지주에서 포함해서. 근데 저희들이 좀 아직도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2010년에 이사회 의장이 여성이 이사회 의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 여성 우리 사회이사 의장님이 저희 그룹의 위기를 참 슬기롭게 국번 그런 그룹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존경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또 여성 사회의사를 좀 모시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요새는 워낙 여성 사회이사의 인기가 높아가지고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요새 솔직히 모시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뭐 마찬가지로 부수장급 이상 임원들 CEO들의 어떤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기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요새 이제 화두가 되는 사회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사회에서도 경영진에 끊임없이 이런 다양성과 여성 인재 양성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정기 보고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또 가장 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서 좀 신한 여성 리더 집중 프로그램인 신앙 히어로즈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인재 풀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 남성들이 의사 결정 위치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 히어로즈라는 제도를 2017년에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기술에서 한 3기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1기에는 한 27명, 2기에는 한 49명, 지금은 뭐 지역적으로나 직급으로 넓혀서 한 67명의 여성 부서장을 선발을 해서 1, 2기에서 임원 3명, 그다음 본부장급 이상의 10명을 배출했습니다. 근데 이 신한 히어로즈라는 말이 뭐냐면 역시 이제 저희들 기업 문화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히어로즈에서 SH는 뭐냐면 신한이라는 앞에 그런 이니셜하고 쉬라는 여성, 그걸 합해서 쉬, 그다음에 히어로즈, 영웅, 그래 여성 영웅들입니다. 이런 조합 영어지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신한 히어로즈의 인재 원칙은 로즈입니다. 로즈, ROSE라고 해서 로즈로 정했는데 R은 뭐냐면 릴레이션십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남자들이 생각해 볼 때 뭐 여성들이 좀 네트워크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뭐면 가사와 또 육아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남자들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의 내외부 네트워킹을 강화시켜 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릴레이션십을 잡았고, 그다음에 O는 오퍼튜니티입니다. 여성들한테 기회를 좀 의도적으로 육성을 위한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운 거고, S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 여성들도 이렇게 쭉 커가는 과정에서 보면 직급별로 생애 주기별로 아주 체계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을 좀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건 E입니다.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이 양성 평등 관점의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로즈로 잡았는데, 로즈가 뭐냐면 저희들이 그 신한 히어로즈의 이 출발을 항상 매년 3월 8일 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뭐냐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여성의 날이 상징이 로즈입니다. 장미입니다. 장미.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스토리와 아울러서 좀 그런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여성 인재 육성 원칙은 신한 히어로즈의 원칙을 로즈다 이렇게 잡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해도 될까요? 아니 마지막이나 좀 길게 하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비율 문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또 아무래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사와 육아의 어떤 부담도 있고 또 직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 또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구축을 위한 근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라든지 또 유연근무 이런 부분이 많이 일상화가 돼 있었지만 아마 금융권 최초로 2016년에 신한은행이 재택근무 자율출퇴근제 스마트 워킹 센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은행권 최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그 당시에 보면 저희들 직원 14,000명 중에서 한 6,500명이 사용을 했고 또 한 그 건수가 한 10만여 건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이 스마트 근무 시행으로 해서 가족이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서 많은 직원 만족을 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은행장으로서는 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서 직원의 행복과 은행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저 개인적으로도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작동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전부 다 전산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PC 사용 시간도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그런 근무 시간을 좀 엄수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족의 날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아마 각 그룹 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그래서 이제 재밌는 현상은 아마 이게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막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남성 육아 휴직 제도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뭐 2013년에 시행을 할 때는 딱 2명이었습니다. 2명. 근데 지금은 저희 통계를 뽑아보니까 한 220여 명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 근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해 주시죠. 예. 하여튼 이렇게 저희들 그 신안만의 어떤 부분을 좀 특색 있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우리 박 행장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하셨지만 저희 그룹이 내부에 있는 부분뿐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또 여성 그 사업을 위한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2013년에는 뭐 가족 친화 인증제를 시작을 해서 또 그 취약계층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기 지원이라든지 또 육아를 위한 신안 꿈 도담터 설립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공헌에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신한금융그룹에서 이제 가장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 부분이 자파장엄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좀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꽃이 모여야지 아름다운 꽃밭이 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안에서 여성과 남성 또 다양한 세대, 다양한 생각과 시도가 어우러질 때 신한금융그룹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자파장엄이라는 말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한은행은 출범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일본계 우리 교포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설립이 돼서 이 경영에도 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요. 우리들이 가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선진국 중에서 일본이 아마 가장 여성 전문 인력의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우리 신한은행 그 영향은 별로 받지 않으시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질문이신 거죠? 우선 저희들 자본은 제일교포 자본이 들어온 겁니다. 뭐 역사의 아픔이지만은 뭐 저희 초창기 저희 제일동포 주주님들이 일본에 가셔가지고 워낙 고생을 하셔가지고 고생하면서 모은 돈이 들어와서 신한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한 제일동포들의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그 힘이 여성의 힘이었습니다. 그때도 거기. 그래서 일본과는 별개로 그쪽에 있는 문화의 힘이 저희들한테 역량이 이전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렇게. 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 30분까지인데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뭐 플로에 계신 분들이 우리 회장님들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3시 30분에 정확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저 뉴욕 멜론은행의 박현주 대표인입니다. 오늘 그 귀한 토론 나누어 주신 우리 최 의원님 그리고 패널 네 분께 먼저 이제 감사 말씀 올리고요. 사실 오늘 이 토론은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저희들 외에도 많은 여성 인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을 대표해서 우리 KB 금융지주의 윤 회장님께 먼저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인재의 그 등용과 중용이 사실은 그 사회적 가치 실현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 실적에도 큰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 회장님께서는 은행뿐 아니라 계열사에서도 많은 여성 임원들을 지금 배출하고 계시고 말씀 주신 위스타 프로그램으로 본부 내에도 이제 요소에 여성 인재의 그 어떤 저변 그리고 풀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 실질적으로 이 여성이 회사의 경영 실적에 기여하고 있는, 특별히 좀 기여하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강점이 특별히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어떤 특정 업무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은 저희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인재들에게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예. 앞으로 1분 질문에 1분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1분 답이라니까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실증 연구 결과는 여성의 다양성이 확보된 조직이 좋다는 건 좀 넘치고 넘치죠, 그죠? 근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 이제 여성 인력이 어느 정도 차지하면 민주적이고 유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포용과 배려가 조직 전체에
퍼지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성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공감 역량, 또 섬세하고 치밀한 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직한 거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으신 부분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저 얘기를 저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할까 하고 감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시 그런 게 조직 문화를 바꾸고 또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영역일까 하는 부분은 저는 뭐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 영역이 여성이 강하다 하는 거는 앞으로는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영역에 걸쳐서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감찰이나 검사 쪽을 해보니까 여성들은 정말 정직하지 않아요, 대체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뭐 앞뒤 자고 우면하는 게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것 같다. 또 섬세한 부분에서 리스크 쪽이나 그런 쪽도 훨씬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길게 보면 그 업무 영역에 관한 부분은 점점 옅어질 거 아닌가. 그 어느 영역에서나 장점을 발휘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회사 중에서 최초로 KB의 뭐 여성 CEO를 한 명 임명했다는데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일 시켜 보니까. 예, 저희가 뭐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박정림 부행장이 이제 증권의 CEO로 있고, 또 우리 KB 신용정보의 김혜경 사장이 또 CEO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CEO가 두 분인데 전혀 실망하지 않고 더 많이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금융본부를 맡고 있는 김경자라고 합니다. 여러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단언컨대 저희보다 몇 살 좀 더 많은 선배들보다는 훨씬 저희들한테 용기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SC제일은행의 박 행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여금내 활동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SC제일은행이 D&I에 기초한 여성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계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자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신념을 갖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하는 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실행은 아무래도 그 남성이 지금 위주인 그 경영진 또는 조직관리자의 그 힘을 이제 빌릴 수밖에 없는데, 가정이나 학교 이런 그 외부 사회의 인식 수준은 아무래도 SC 내부만큼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남성 그 경영진이 이렇게 좀 이 일에 신념을 똑같이 갖기 어려운 그런 장애를 부딪히거나 할 텐데, 어떻게 격려하면서 이걸 성과를 내도록 이끄시는지 그 비결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인 신념은 이제 그룹의 글로벌 방침이니까 이제 이걸 뭐 해야 되죠. 근데 뭐 제 아내 얘기를 들어야 세상 일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경험이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어떤 특별 성에 대한 우대라든가 아니면 역차별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작이 기초가 양성평등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D&I 카운실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저희는 챔피언이라고 리더를 그룹에도 이제 지금 그룹의 기업 총괄 그 대표가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소매 총괄 부행장이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남성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것을 주로 남성 여성 번갈아 가면서 이 문화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직원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여주기식 어떤 그냥 그 하나의 그 이벤트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활화되고 문화화되고 제도화되고 정착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요체는 모두가 같은 인격을 갖고 같은 인권을 갖고 각자가 갖고 있는 아까 여러 가지 5가지 그러한 어떤 편견 없이 최대한 그 숨은 잠재력을 도출해내고 어떤 개인 역량을 디벨롭 시킴으로써의 어떤 동기부여 여기서 이것이 이어지면 그 기업 전체적으로도 가장 효율성 있는 기업 가치가 창출된다. 이것을 이제 서로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다 같이 활동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글로벌 은행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윤 회장님께 질문한 우리 박현주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대표는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 커머셜 뱅킹 총괄 부행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D&I 한국 챔피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동을 하셔서 이제 뱅크 오브 뉴욕의 코리아의 그 CEO로 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바쁘신 우리 국회 정무위원장님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또 여성부 장관님이 오셔서 빨리 다음 세션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패널 토의 시간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정말로 큰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생산 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한국 경제에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굉장히 유능한 여성분들이 지금 제대로 사회 활동한 비율이 거의 30%, 4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율들을 50, 60%까지만 끌어올린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 10년, 20년 동안에 생산 문제, 경제가 돌아가는 문제에서 저출산에 문제가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 같다는 위안을 삼아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얼만큼 그 조직의 발전이나 국가사회 발전에 중요한지를 많은 우리 금융지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사회가 포용된 사회 또 다양성의 사회로 진전하는 데 오늘 세미나가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패널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신 최은열 전 국회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토론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님 그리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님, 박종복 SJ은행 은행장님 그야말로 조직과 회사를 기업을 이끌고 계시는 리더 여러분들께서 과연 여성 금융인들이 얼마나 이 기업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큰 효과를 내는지까지 함께 토의를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비단 여성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양성평등으로 좀 더 나은 기업 그리고 좀 더 나은 발전된 금융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토의가 중요하고 여성과 남성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번 토의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중간중간 너무 딱딱하지 않게 우리 여성들의 장점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금융산업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히려 남성 리더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눠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고 정보를 나눠서 함께 이제 손잡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함께하게 됐습니다.